쿠팡은 여태까지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적극 활용해서 커온 기업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배송, 로켓 배송을 이용할 때 현관 공동 비밀번호를 쿠팡에 맡길 수 있는 것도 쿠팡이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현관 비밀번호를 지켜드리겠습니다. 다만 쿠팡이 스스로 그 약속을 어긴 거죠. 회사의 그 소유주는 미국에 있는 쿠팡 INC라는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쿠팡 INC는 델라웨어주에 설립이 됐고요. 그리고 뉴욕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사입니다. 그리고 그 쿠팡 INC는 국내 쿠팡 법인의 100%를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김범석 의장의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쿠팡이 지금 사태나 쿠팡의 대응 경영 전략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학계에서도 연구 대상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해외 기업이 타국에 가서 이제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그 나라의 정부와의 관계 그리고 소비자의 관계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근데 쿠팡은 이번에 좀 다른 방향을 보고 있어서 국회와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불손한 태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고발을 포함해서 모든 법적인 절차적인 조치를 단호히 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하면서 Do you believe that? 저희가 뭐 자체적으로 혼자서 자유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is worth 1.7 trillion Korean won, which we believe is unprecedented. 국내에서 경영하고 있는 쿠팡 법인이 물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국내 법인의 쿠팡이 있고요. 다만 이 회사의 그 소유주는 미국에 있는 쿠팡 INC라는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쿠팡 INC는 델라웨어주에 설립이 됐고요. 그리고 뉴욕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사입니다. 그리고 김범석 의장이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제 차등 의결권 주식이라는 형태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의결권의 약 한 76%를 김범석 의장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쿠팡 INC는 국내 쿠팡 법인의 100%를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김범석 의장의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쿠팡의 경영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 한국에 해당돼서는 항상 법률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노동자 문제나 물류센터 화재 나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이제 한국 기업들은 사과 먼저 하고 뭔가 대책 내고 막 이랬잖아요. 다르죠. 쿠팡은 뭐 간단한 뭐 코멘트 정도만 하고 바로 뭐 이제 다 법적으로 차근차근 해결하는 방식인 거죠. 저는 이 경영 전략 자체가 법률적 관점에서 있다. 그게 첫 번째 이유라고 봐요. 그러면서 이제 김범석 의장도 지금 대응하는 것도 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범석 의장이 전면에 나오려면은 법적으로도 해결이 안 될 때.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저도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쿠팡이 지금 사태나 쿠팡의 대응 경영 전략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학계에서도 연구 대상 같아요. 일반적인 소비자를 상대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이런 문제가 벌어지면은 사실 소비자한테 사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상을 좀 하거든요. 또 하나가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국가에 보통 법을 준수하고 그 정부하고 굉장히 친정부적인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해외 기업이 타국에 가서 이제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그 나라의 정부와의 관계 그리고 소비자의 관계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근데 쿠팡은 이번에 좀 다른 방향을 보고 있어서
테크 기업이고 뭐 다 좋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리테일 중에서 가장 선도적인 기업은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부 직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원래 보안은 기술적인 부분하고 관리적인 부분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보안에 투자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상당히 많아요. 예, 쿠팡도 아마 1,000억 원 가까이 투자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기술적으로 그 막는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비용은 상당히 높게 평가할 수 있지만 내부자 관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우리도 회사 다니다 그만두면 어떻습니까? 출입했던 사원증에 대해서 회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사원증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 서명키 그 디지털 어떤 인감 도장 같은 것을 그 5년이라는 유효 기간을 갖고 있는 이런 키를 마음대로 갖고 나갈 수 있었다는 이런 자체가 상당히 문제인 거거든요. 국민 앞에 사과하라! 맞서 소비자의 주권을 되찾기 위한 행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죄하고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을 발표하기 바랍니다. 지금 일단 저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이제 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분쟁조정 신청을 냈고 지금 저희가 12월 3일부터 약 2주간 피해자분들의 이제 신고를 받아서 모집한 인원이 총 1,662명입니다. 대부분 다 이제 쿠팡에 가입되어서 이제 멤버십, 와우 멤버십 이렇게 요금을 매달 내던 분들, 그다음에 그건 아니어도 그냥 일반 회원으로 활동하시던 분들, 그리고 이미 이번 쿠팡 사태를 통해서 탈퇴하신 분들도 이제 상당히 계십니다. 일단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건 이제 이름이나 전화번호 또 주소와 같은 이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자체에 일단 정신적인 피해 이런 것들을 입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연락처 같은 이제 정보가 유출이 되다 보니까 쿠팡을 사칭한 문자라든지 스팸, 그다음에 뭐 스미싱 이런 이제 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이런 시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제 여성분들이라든지 집에 아이들이 있는 가정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배송 정보에 공동 현관 비밀번호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악용해서 범죄자가 이제 집에 침입한다든지 이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지 상당히 우려된다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쿠팡 회원이 아니어도 이제 이런 정보들이 유출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보통 이제 어르신들 또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쿠팡으로 물건 주문하시는 게 이제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보통 자녀들이 쿠팡 회원이면서 물건을 이제 구입해서 부모님 주소로 이제 전송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부모님은 쿠팡 회원이 아니신데 그분의 연락처라든지 주소, 현관 비밀번호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부모님한테도 이런 그 여러 가지 뭐 스미싱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진 않을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여러 범죄에 또 악용되지는 않을지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일단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고요. 쿠팡이 정부에 제출했다며 공개한 증거품 사진입니다. 쿠팡은 몇 주간 정부와 협력해 피의자와 접촉했고 범행 일체가 담긴 진술서와 하드드라이브, 노트북 등 증거품을 회수해 지난 21일 정부의 허락을 받아 경찰에 제출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기습적으로 2025년도 10월 25일 날 이제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자에게 그 진술서를 확보를 했고 그리고 걔가 보유하고 있는 하드웨어 4장을 제출받았고 그리고 걔가 하천에 던졌다는 그 노트북도 건져가지고 그것도 같이 우리나라 정부에 제출을 했다. 뭐 공식적인 부분은 이런 부분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대부분 다 삭제되었고 갖고 있는 것은 3,000건뿐이 없었다. 예, 개인정보가 3,000건뿐이 없었고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2,900건 정도뿐이 없었다. 이렇게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건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는 아는 바가 없다. 예, 그리고 뭐 외장하드를 갖다가 넘겨받았다 그러는데 뭐 그런 부분은 인정하긴 하지만 이 수사 결과처럼 마치 자기네가 어떤 조사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공교롭게 쿠팡이 이걸 발표한 시점이 대통령실 주재 장관회의가 있는 당일이었어요. 참 이게 너무 타이밍이 절묘하지 않습니까?
뭐 쿠팡에서는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정부랑 잘 협의해서 보조를 맞춰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회의를 하는 그 찰나에 이걸 발표를 해버렸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할 것 같아요. 본인들하고 이제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뭔가 정부에서도 바로 즉각적으로 반박을 내었죠. 본인과 협의가 안 된 내용이다. 어떻게 보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첫 번째가 타이밍적으로 참 좀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두 번째는 본인들하고 협의가 안 된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발표한 조사가 셀프 조사잖아요. 아마 정부도 지금 이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국정원에서 어느 정도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쿠팡이 포렌식을 제대로 했는지도 또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부가 뭐 굉장히 좀 열을 올려 반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첫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 금융에 대한 시나리오예요. 왜냐면 지금 시장은 한국이지만 주식이나 투자 관련된 모든 관련된 여부는 다 미국 시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주식이 폭락하거나 뭔가 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기면은 뭔가 이거 다툼을 하기 전에 회사 자체가 위기가 오는 거죠. 그러면은 주식시장에 안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또 금융 관련된 사람들한테 문제가 없어라는 걸 보내기 위한 그런 좀 급박한 조치가 아니었나. 사실 누가 봐도 지금 이건 좀 무리한 행동이었잖아요. 추측하건대 그 쿠팡의 입장에서는 금융적 상황이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느껴지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뭔가 과한 행동으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합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보상 규모는 총 1조 6,850억 원으로 고객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다만 이용권 5만 원 중 4만 원은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쿠팡 트래블과 알럭스 등 신사업에 집중됐습니다. 전 솔직히 보상안은 쿠팡의 태도나 행동에 비해서는 빠르게 나왔다라고 봅니다. 뭐 어쨌든 보상안이라는 건 법적 문제가 아니라 고객들한테 사죄 차원에서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행동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래도 대응을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지적을 받는 건 이제 사실 많죠. 지금 논란이 많은데 그 문제는 발생하고 한 달 동안에 그들이 사실은 대응한 태도 때문에 지금의 논란이 있는 거고 그 논란을 분석을 해보면은 왜 쿠팡이 그렇게 했을까? 지금 쿠팡은 어쨌든 굉장히 쿠팡 설립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두 가지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제재금하고 피해 보상에 따른 손실. 두 번째는 고객 유출로 볼 수 있거든요. 쿠팡에 대한 그 브랜드 실망에 따른 유출을, 그러니까 브랜드 전환, 다른 유통업체로 전환을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어떻게 보면 마케팅 전략 차원에서 이번에 쿠폰을 좀 활용을 했죠. 그 보상안은 기업 측의 보상안일 뿐이고 향후 법원에서 판결금이 인정된다면 기업은 그 보상안과 달리 그 판결금을 손해배상 피해자들에게 제공을 해야 합니다. 다만 그 판결금을 정할 때 쿠팡 측에서 미리 보상안으로 제시한 금액이 판결금에 반영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39조의 2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손해배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를 입은 자가 원고 측에 손해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그 입증 책임을 기업에 뒀습니다. 즉 내가 어떤 그 의무나 관리의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해야지 그 유출의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구조가 좀 반대입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 그 소송의 구조와 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해배상액 관련해서도요. 일반적인 손해배상 소송 구조에서는 원고가 그 금액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업무 방해를 당했다. 그리고 뭐 저 사람이 나를 때려서 맞았다. 그러면 제가 치료비를 입증을 해야 되고 그 맞은 걸로 인해서 회사를 못 갔다. 그러면 회사의 수익, 그러니까 내 월급이죠. 이런 것들 입증을 해야 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이 두 가지를 또 반대로 뒤집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정 부분 금액을 너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냥 지급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이 기준으로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이하에서 재판부가 금액을 자유롭게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이전에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대체적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책정했습니다. 사실 개인정보라는 것은 유출로 인한 실제 피해를 입증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 개인정보가 어디에 활용돼서 나에게 어떤 피해를 줬는지를 손해 당사자인 피해자가 입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정신적 위자료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 개인정보 유출을 당함으로 얻은 정신적 충격, 이런 것들을 손해배상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좀 편한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그 정신적 위자료 개념으로 많이 지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판결금에서 인정되는 금액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금액보다 낮았던 사유도 구체적 손해에 대한 입증이 좀 불가능했던 그런 사정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2만 명 넘었습니다. 2만 5천 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 쿠팡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여론의 회자가 되고 정치권에서도 쿠팡과의 줄다리기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참여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좀 무겁게 봐야 된 이유는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들이 매우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회사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그리고 가해자를 대리하다 보면 도대체 이런 대본, 이런 보이스피싱 멘트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런 것들을 따라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 DB, 개인정보 DB를 통해서 맞춤형 보이스피싱 피해 멘트를 만들게 되고 그 맞춤형 피해 멘트를 통해서 어떤 피해자분들은 수억, 수십억까지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인정보 DB가 다크웹이나 불법적으로 거래되면서 일어나는 피해라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쿠팡 탈퇴를 탈팡이라고 하더라고요. 유출 사고 발표 직후 일주일간 쿠팡 앱 삭제 건수가 평소 대비 한 15%에서 20% 증가했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30, 40대 세대 주부층과 보안에 민감한 20대 남성층에서 이탈이 두드러진다고 나왔습니다. 12월 기준으로는 이제 전월 대비 약 200만 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된다는 자료도 조사를 한번 해봤고요. 이 감소는 사실 그 쿠팡도 한때 그 가입자 감소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와우 멤버십 가격을 인상했을 때 또 탈팡의 현상이 조금 있었는데 이때보다도 훨씬 가파르고 빠른 속도로 이 가입자 수가 이제 하락하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단순히 쿠팡의 어떤 이커머스뿐만 아니라 뭐 쿠팡 이츠도 있고 배달앱도 있고요. 쿠팡 플레이라고 해서 OTT도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그 포트폴리오가 구성된 하나의 그런 플랫폼 형태를 지니고 있다 보니까 한번 이제 이렇게 가입을 하면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기 어려운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JP모건에서는 아마도 이제 탈팡하는 추세가 그렇게 가파르진 않을 거다라는 것을 이제 예측은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건이 이제 워낙 지금 계속 이슈가 불거지고 있고 뉴스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게다가 이것이 한국 기업이 아닌 미국 기업으로서 계속 방패막이로 사용을 하면서 뭔가 국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거든요. 이런 전무후무한 이런 사건으로 이제 계속 비화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지위를 과거처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구심도 듭니다. 국내 소비자가 지금 현 상황에서 바로 사실 쿠팡을 탈팡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쿠팡이 우리나라 그 유통시장에 진입할 때 크게 두 가지의 혁신을 가져왔거든요. 첫 번째는 빠른 배송이 높게 배송을 선보여줬죠. 저녁에 주문하면은 다음 아침에 오고, 그리고 오전에 주문하면 오후에 오고, 뭐 그런 빠른 배송이 있었고, 또 하나는 멤버십 서비스가 있습니다. 쿠팡만 가입하면은 그런 빠른 배송을 뭐 무료로, 그리고 음식 배달도 뭐 무료 혜택, 그리고 OTT도 혜택이 있고, 또 스포츠 행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현재 상황에서는 그 네이버 쇼핑 정도만 어느 정도 쿠팡의 이런
혜택을 같이 좀 공유하고 좀 어느 정도 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아직 부족하죠. 그런 면에서 지금 당장 쿠팡을 꼭 이용해야 되는 고객들이 있거든요. 아이를 가진 엄마라든가 아니면은 맞벌이 부부 아니면 그 사업하는 소상공인들은 다음날 아침에 급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충성 고객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사실은 일부는 그 탈방을 하지만 큰 뭐 대세가 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쿠팡이 불매가 되면은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이게 일부 고객이 이탈하는 거하고요. 불매 운동은 달라요. 불매 운동은 상당히 무섭습니다. 불매는 왜 무섭냐면요. 우리가 예전에도 그 일본 불매 때도 그랬지만 불매 운동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쿠팡을 못 써요. 눈치가 보여가지고 옆에 사람 때문에. 사실 저는 그런 점에서 쿠팡이 지금 현재 이제 이탈해서 불매로 안 가기 위해서 긴급하게 여러 가지 조치를 지금 한다고 봐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 이제 소비자단체나 종교단체도 불매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저는 전반적인 이 불매 운동을 번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기업이 개인정보 보안 체계를 잘 유지해야 된다는 것 첫 번째입니다. 쿠팡은 여태까지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적극 활용해서 커온 기업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배송, 로켓 배송을 이용할 때 현관 공동 비밀번호를 쿠팡에 맡길 수 있는 것도 쿠팡이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현관 비밀번호를 지켜드리겠습니다. 다만 쿠팡이 스스로 그 약속을 어긴 거죠. 개인정보를 활용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했고요. 간편화, 효율화를 추구했습니다. 그 간편화, 효율화 뒤에는 언제나 그 예상된 리스크가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 간편화, 효율화를 위해서 수집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면 그 피해는 각종 범죄에 노출된 개인이 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신들의 성장의 근간이 되었던 개인정보에 대해서 잘 보안을 유지하지 못했던 쿠팡은 이 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사과를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쿠팡의 매출의 90%는 대한민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소비자가 어떻게 보면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하게 해주는 거죠. 그럼 소비자를 존중하는 태도가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유통 1위 기업이에요. 과거에 어떻게 보면 그 로켓 배송 세팅할 때만 해도 성장이 우선이었잖아요. 그때는 사실 조금 납득은 됐어요. 빠른 성장을 통해서 좋은 서비스를 주려고 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1위 기업이고 시장을 장악한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죠. 근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많으니까 지금도 이런 논란이 계속 되고 그 소비자들이 실망하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 투자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적다 많다 이런 금액 차이가 아니라 이 그 정보 보안 자체는 책임의 문제인 거예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높은 기술을 쓰더라도 그래도 그 기술에 상응하는 만큼 해커들도 그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해커들은 옛날처럼 자기가 어떤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설계해가지고 공격한다 이것이 아니라 그 생성형 AI, 에이전트 AI 이런 AI를 이용해가지고 공격 명령을 내리면 거기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보면 한 적어도 7, 8년 전만 해도 해킹을 직접 해커 사무실 갖다 직접적으로 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3, 4일을 계속 셉니다. 밤을 꼬박 새요. 계속 뚫는 거죠. 그 뚫렸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취약점을 갖다가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 뚫리기만을 계속 취약점이 발견되기만을 계속 기다렸던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령 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럼 얘가 알아서 계속 공격을 해요. 그래서 공격을 한 다음에 거기서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접점 채널이 많잖아요. 특히 이제 디지털 플랫폼 이런 데는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접점할 수 있는 휴대폰도 있고요. 노트북 있고 데스크탑도 있고 뭐 태블릿 PC도 있고 여러 군데서 접점할 수가 있잖아요.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지금은 그 기존에 있던 어떤 보안의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 갖고는 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 좀 더 진화된 지금의 어떤 시대에 맞는 그 AI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이런 AI 기술을 다시 좀 더 만들어 가지고 디펜스 방어하는데 좀 더 초점을 좀 많이 맞춰야죠. 지금은 보안이 실질적으로 어떤 이 단순하게 어떤 그 가이드만 맞추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 전략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 개분 다 디지털 쪽에서 활용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디지털 플랫폼 이런 쪽에서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